네, 안녕하세요. 에듀테크 교사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번동중학교 교사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돼서 제가 가급적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장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회는 사실 그 본 연구회가 전국적으로 약 1,500명 정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같이 활동하고 계신 연구회고요. 그 중에 이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연구회 스피노프 연구회로서 이제 총 5명의 선생님께서 이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국어 선생님이신 최하늘 선생님이랑 같이 자리를 했고요. 일단 저희가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라고 하는 이 명칭에서도 선생님들께서 이제 좀 직감을 하셨듯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이미 앞선 이제 연구회 선생님들께서 다 이제 배경에 어떤 부분이 있고 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이 연구에 천착하게 된 계기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보니까 유일하게 저희가 중등팀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초등에서 벗어나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좀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지 그냥 간단하게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이제 교육부에서 모두를 위한 AI 이제 인재 양성 관련된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지만 사실 정보 교과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가 이 AI 교육과 디지털 미디어 교육이 연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경을 썼던 건 이제 교과 융합형 수업 모델 개발이었고요. 그리고 미래 핵심 역량 그리고 아까도 계속 강조해 주셨던 현장 확산형 콘텐츠를 구축하는데 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1차 시에서는 이제 미디어 프레임 관점에서 저희가 좀 미디어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썼었는데 이제 피드백 받으면서 미디어 프레임이라는 용어보다는 미디어 재현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중간에 이제 바꿔서 제출을 했었고요. 정보 판별, 확증 편향 그리고 팩트 체크. 제가 이제 역사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역사에서는 모든 과목이 그렇겠지만 팩트 체크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직접 실습하면서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AI 툴을 어느 정도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실습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차별화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실습하고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네가 아니라 다음에 그럼 나는 어떤 책임을 갖고 이 디지털 사회를 직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끌어가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스토리텔링이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이제 정보의 수용자에서 이제 정보의 창작자로 변화하는 과정들을 좀 한번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총 4개 교과고요. 저희는 국어, 역사, 사회, 영어 이렇게 좀 관련 없어 보이지만 유기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4가지 교과가 각각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4가지 테마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됐었고요. 이 교과 간의 독립성과 특수성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각각의 교과들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가정하에 이 7가지 공통적인 질문을 정하고 이 공통적인 질문을 각 교과 특성에 따라서 녹여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시 핵심 질문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연구를 진행할 때 왜 이 연구가 필요한지를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디지털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까부터 시작해서 맨 7차 시에는 이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모둠별로 혹은 학교급별로 자기가 창작한 이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발표하는 그 과정까지 이제 연결을 지었습니다. 물론 연구 사례에도 이미 나와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단순히 그냥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창작이라는 경험이 더해지게 되면 훨씬 더 이 학습 전이나 효과성이 좋다라는 연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좀 근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역사 수업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아이들이 역사 수업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 미디어라는 거는 그냥 현대에 갑자기 이제 툭 튀어나온 거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 얘들아 미디어 사례는 무엇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미디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하면 거의 1960년대, 70년대부터 시작됐던 TV, 라디오 이런 사례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미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독일의 엠스 전부 사건이라든지 나치의 이런 유대인 학살에 관련된 선전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많이 이제 대중들을 선동하는 데 이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학생들 실제 교육 과정이랑 연계지어서 분석
분석을 하고 학생들이 본인의 생각을 이제 쓰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활동지를 만들었는데 이 활동지를 좀 겉으로 보기 좀 재미없어 보이긴 한데 네. 제가 이 활동지를 구성할 때 되게 중점에 뒀던 부분은 학생들이 어떤 그 인식을 갖고 접근하냐라는 거였거든요. 학생들은 당연히 학교 수업 시간이니까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이 당시를 살아갔던 우리와 같은 청소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런 것들 조금 더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 이제 유대인 학살 이제 그 직전에 이제 나치가 배포했던 이제 유대인에 관련된 자료들을 청소년들이 직접 읽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실제 그 당시 뉴스 기사들을 넣어놓고 학생들이 분석하도록 지도를 했고요. 네, 그리고 4, 5차 시에는 이제 저랑 같이 역사를 연구하신 박수영 선생님께서 역사 속 미디어의 기능들을 쭉 통시적으로 이제 살펴주시면서 그럼 미디어의 발전 과정에 따라서 그럼 우리의 인식도 발전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에 관련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필요성을 아이들이 스스로 체감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마지막에는 역사 수업 마지막에는 창작 활동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여러 팟캐스트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이런 유튜브 영상 매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럼 우리가 만약에 올바른 이런 미디어 교육자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아이들이 AI를 활용해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대본을 작성하고 라디오를 이제 팟캐스트를 제작하는 활동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 교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아마 이 미디어 문해 교육과 이제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학생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유튜브에 나오는 시청 이런 것들 우리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컨텐츠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보는 컨텐츠들을 수요 조사를 해서 그 컨텐츠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분석해보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국어 교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역시 국어과답게 굉장히 지문이 길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자세히 보여드리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뉴스 매체나 특히 아이들 요즘 유튜브 볼 때도 광고 엄청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광고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광고를 이제 만들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판별해내는 그런 글쓰기 활동들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 국어과 같은 경우에 최현을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후기를 직접 이렇게 받아서 이제 설문을 진행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학생들의 후기를 받았는데 정말 국어 수업답게 정말 그 국어과 교육 과정에 연계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저도 또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영어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유튜브 컨텐츠들이 국내 컨텐츠들도 많지만 사실은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여러 정보들을 생산해내면서 사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외국의 문화권에 의해서 생산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의 거짓 정보를 판별하는 연습들을 이제 영어과에서 진행을 했었고 실제로 이 내용들을 유튜브 컨텐츠들을 이제 독해하는 이런 수업들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이 영어 단어는 어떤 중의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지 교육과정과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의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총 4가지 교과 5명의 선생님이 연구한 결과로서 협업, 참여, 분석, 창작이라고 하는 4가지 키워드를 끌어낼 수 있었고요. 저희는 이제 좀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매달 만났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회 선생님들이 이제 2분은 서울에 있고요. 그리고 한 분은 수원에 계시고 한 분은 강원도 태백에 계시고 한 분은 제주도에 계세요. 그래서 이 전국 단위로 정말 네 매달 이제 온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주로 온라인으로 회의를 했고요. 그래도 우리 한번 이왕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연구회 하는데 한번 모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희 직접 서울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 먹으면서 교육 자료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그래서 진정한 힘은 우리가 온라인 세상이 됐지만 진정한 힘은 오프라인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연구 성과를 제가 항상 연구회 운영하면서 늘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런 연구 성과를 사실 그냥 저희만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걸 나누고 선생님들께서 실제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 연구회랑 한국언론진흥재단이랑 협업을 해서 뉴스 리터러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신 50명의 선생님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세미나도 듣고 이 저희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수업자료 해커톤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해커톤 대회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그 19층에 있는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을 빌려가지고 직접 해커톤 대회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제가 너무 놀랐던 거는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연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 대한민국의 이 열정적으로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의 능력은 정말 감히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의 2탄, 3탄 더 훨씬 더 좋은 버전으로 선생님들께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너무너무 많이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지금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저희 또 조만간 온라인 연수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이제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배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회 자체적으로도 계속해서 배포하고 확산하면서 좀 대한민국 전국 이 선생님들께서 쉽게 이 미디어 교육 자료를 아실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